안녕하세요. 투머스의 윤혜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신재관님께 취준생을 위한 팁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고 정말 꿀팁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렵게 모셨는데 국제개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가 있을까요? 아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정성적인 부분밖에 없을 것 같아서 국제개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IDS에 진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네네네. 제 경험을 공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죠. 네, 우선 IDS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 좀 혼동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서섹스 대학교의 개발학 전공이 있고 IDS의 개발학 전공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자 IDS의 개발학 전공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고 지원은 다른 대학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SOP, PS 이제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서 이렇게 이력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 각각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네. SOP 처음 들어봐요. 그러면 그 PS는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인데 아, 네. 자기소개서에 지원 동기 녹인 한쪽 반짜리에서 두 쪽짜리 페이퍼를 작성합니다. 이제 문단문 형식으로 해서 네. 나는 이런 걸 했고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이런 걸 느꼈고 이렇게 성장을 해왔으니까 너네 대학원에서 이런 걸 하겠다라는 게 PS입니다. 네. 그리고 CV는 뭐 다 아시겠지만 네. 뭐 이력서나 이런 부분들 준비하시면 돼서 서류 자체는 크게 준비하시기 어려움은 없는데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카데믹 2장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교수님 거 2장 필요한데 네. 이제 경력이 있으면 경력 1장, 아카데믹 1장으로 갑니다. 상사분이나 뭐 부장님, 상무님 이런 분들께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IDS에 입학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경력이 2년이 넘으십니다. 제가 거의 경력으로 막내에 위치하고 있고 순수한 학부생 분들도 10% 정도,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경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아카데믹 1장, 프로페셔널 1장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토리를 조금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만의 스토리텔링. 네. 그건 이제 네. 인터뷰할 때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페이퍼로 적을 때 필요한 건가요? 페이퍼로 일단 적어서 내면 거기서 이제 좀 봐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구와 정부 그리고 농업인 간에 이런 거 좀 융합을 해보고 싶다 이런 내용을 적었고 저희 이제 석사 진학 이전에 IDS에서 뭐 담당하는 분이 오시고 한국에 프리 미팅을 했었는데 다들 개성이 너무 다릅니다. 완전 데이터 보시는 분, 완전 정책 보시는 분, 완전 기후 보시는 분. 그래서 스토리 무조건 있어야 된다 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네. 진짜 궁금한 그분들이 그러면 직접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 주시는 게 그게 일반적인 건가 아니면 특별한 케이스인가요? 원래 오시는 건가요? 인터뷰는 아니고 네.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면 네네네. IDS에서 담당자분이 한국으로 오셔서 아, 이제 진학 예정생들과의 프리 미팅을 합니다. 뭐 기숙사에 가면 이런 걸 해야 되고 네. 학교 수업은 이렇게 될 거고 선배들은 이런 사람이 있고 저는 뭐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이런 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네.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학교네요. 이제 뭐 농구먼에 대해서도 조금 네. 첨언을 드리면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블라인드로 진행을 합니다. 학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려지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학교 교육 20개 그리고 외부 교육 뭐 10개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뭐 학교에서 예를 들어 재무관리를 들었으면 재무관리 몇 학점 평점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적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는 1차 시험에 이제 NCS만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NCS라고 하면 이제 기관 준비하시거나 대학생분들도 뭐 워낙 다 알고 계신 이제 직업 능력 평가 시험 이런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저희 기관 NCS가 좀 특이한 걸로 저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닌 그 어딘가에 있다라는 평가가 많은 시험으로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의도한 건 아닌데 군대에서 조금 다른 길도 볼까 해서 리트를 하루에 한 쪽씩 풀고 GMAT이라고 이제 영미권 경영대학원 진학 시험 계속 풀었었습니다. 그렇게 한 2권씩 풀고 나니까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루틴이 정말 중요한 건데 체력이 돼야 돼요. 체력. 내가 오늘 또 느끼는 거지만 체력이 돼야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부터 운동하십시오. 혹시 뭐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거는 딱 특별히 준비를 안 했나요? 뭐 예를 대학원 그 IDS 지원할 때 보통 영국권 같은 경우는 IELTS 같은 것들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건 따로 준비를 안 해도 되나요? 언어는 사실 기본적으로 잘 해주시면 좋은데 저도 이제 대학원생 뭐 진학 준비방 이런 네. 오픈 채팅방 가서 보니까 확실히 문과가 이공계보다는 한참 높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토플 대체도 요즘 많이 돼서 영국이 토플로 치면 토플 100점 그리고 각 과목 밴드는 25점. 그러니까 사실상 최저점이 100점이네. 네.
아니면 조금 널널하면 이제 95점 위로 해서 각 과목별로 밴드를 설정해줘서 토플은 95점 이상 일단 받으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고 이제 제가 아는 이공계열 분들은 토플 100점을 맞출 때 이제 리딩이랑 리스닝을 거의 만점을 받고 스피킹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과는 밴드가 있어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받으실 거면 다 25점, 아니 다 26점 이렇게 받으시는 연습을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에 준하는 역량을 갖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물론 판단은 이제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또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격증은 따로 없었습니다. 네. 외국어도 사실은 스피킹을 사실은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정책을 논하려면은 제가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요즘 이제 그 트렌드가 서밋이나 이런 컨퍼런스들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이 발표자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서밋이나 이런 기술 세미나도 마찬가지를 보게 되면은 그런 기조연설, 키노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곳에서조차 이제 발표자로는 거의 많이 사라지고 주로 많이 얘기하는 형태 그리고 패널 토의 형태로 여러 명이 나와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형태로 많이 돼요.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대부분 세계 경제 포럼에 나와 있는 어떤 발표 영상들을 보게 되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 보면은 거의 다 패널 토의예요. 장표 같은 이렇게 파워포인트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려면은 결국 영어를 정말 일정 수준에 있는 그런 전문 용어랑 이런 것들을 많이 섞어서 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건 평소에 어떻게 연습하세요? 영어 중에도 그런 영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캐주얼하게 스피킹할 수 있는 영어가 있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영어가 있고 네. 아니면 그냥 회사 가서 하는 영어가 있고 네. 저는 그래도 유학생이면 캐주얼하고 자기 분야 영어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분야의 전문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로 따지면 뭐 정책자금, 뭐 대의변제, 구상권 네.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면 한영 법령집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외교부나 정부에서 낸 네. 이 자료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단어 바꿔가면서 한번 리스트업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세미나 듣거나 페이퍼 볼 때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런 부분들 조금 평소에 네, 같이 네. 나열해주면 어쨌건 나중에 대학원에 가서 레포트를 쓸 때 직역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천천히 그 능력을 쌓아서 나중에 발현되는 느낌이지 내일 발현해야 되니까 오늘 해야 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어떤 연구기관이나 석박사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실은 그런 전공 관련된 용어나 이런 것들 언어 능력은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불구하고 국제개발 관련돼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정말 꼭 이거 하나는 더 설명드리고 싶다. 팁 같은 거 마지막 하나 본인만의 필살기. 1번은 어릴 때 지원을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릴 때 뭐 아프리카에 가서 이런 인턴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걸 높게 봐주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하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만의 스토리. 네. 네. 두 번째는 자소서를 쓸 때 제가 쓰는 방법인데 자소서에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인다. 그럼 저는 달력 큰 거를 하나 찢습니다. 그 길쭉한 3달짜리 달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계열로 제가 했던 모든 활동을 다 적고 그 옆에 괄호쳐서 진짜 핵심 내용을 적습니다. 그걸 쭉 나열하고 좀 뒤에 떨어져서 보면 저거 적고 싶다가 보입니다. 네. 그게 이제 글자들 안에서 볼 때랑 나열해놓고 볼 때랑 달라서 또 그렇게 보이면 이렇게 엮여 나갑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녹이면 그게 자연스럽게 글에 척추가 만들어지지 않나. 그러면 스토리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 쓸 때는 중학교 때부터 해서 뭐 대학교까지 쭉 연도별로 해놓고 하나씩 보통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이렇게 네. 쭉 나열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나중에 쓸 때도 그냥 쭉 이때는 뭐 했고 내가 그 다음에 왜 이걸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쉽게 풀어서 쓸 수가 있겠네요. 네. 좋은 팁입니다. 네, 꼭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이재단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인이 정말 이 국제개발 관련돼서 공부할 때 주로 참고하는 사이트하고 그리고 그 사이트들에서 정보를 어떻게 보면 될지 그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3가지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시는 것 같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뭐 기구 정보 시스템 소개나 뭐 조달 채용 게시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채용 정보하고 채용 자료실 설명의 영상 같은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
채용 상세 검색에서 뭐 ADB나 뭐 GCF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요거는 같고 국제기구인가요? 여기 네네. 전체 부분은 네 나오는 것들은 국제기구. 거의 네. 금융 포커스로 해서 나오는 곳이라고 네네네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지사항을 보시면 국제통화기금 채용 정보 안내, 뭐 연구원 채용 이런 식으로 계속 내용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23년 초반에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기재부 주관으로 본 이제 사이트에 기반을 해서 뭐 간단하게 뭐 인턴 채용이나 이런 박람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 네네. 학교 후배분이 가셔서 이제 또 네. 좋은 기관에서 인턴 기회를 얻었던 기억이 나서 또 여러분들도 국제기구 관심 있으시면 뭐 이력서나 네네. 뭐 CV나 한번 내보시고 영어로 소통을 했을 때 이 정도 되는구나. 내가 네네. 여기까지는 해볼 수 있겠다까지도 한번 체감해 볼 수 있는 실제로 뭐 이 정보 시스템에서 이제 열렸던 설명에 기반을 해서 네네. 한번 또 제가 보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서 네네. 이 사이트는 뭐 설명회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또 진짜 채용에 관련된 부분이나 뭐 여러모로 도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저도 이 사이트를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선배님께서 행안부 주관 세미나 때 말씀해 주신 부분이어서 저도 요즘 이제 천천히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 주신 만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이트를 가져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하게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섹션화가 잘 돼 있고 이제 테마들이 다양하고 보시면 이제 이머징 있고 라스티스트가 있고 이런 정보들을 세계 경제 포럼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쉽게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동할 때 보기에는 조금 헤비할 수도 있지만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딱히 볼 것이 있는가? 네.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도 있어요. 스트래티직 IQ라고 모바일 앱을 설치하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FAO 한국협회 사이트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 제가 문의한 바로는 FAO랑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이제 한국에 있는 협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세계 농수산 동향 그리고 국제 식량 농업 뉴스를 한 세 쪽짜리 뉴스로 이제 계속 메일링을 해줍니다. 네. 월간지도 나오고 네. 또 이 FAO 한국협회에서 오아시스라는 농림부 주관 해외 국제기구 파견 프로그램 설명회를 조금 열어줍니다. 그런 부분들 소식 접할 때도 더 수월하고 여러 가지 자료 볼 수 있어서 이 사이트를 가져왔고요. 이거 보시면 국제기구 농림수산식품 부문 동향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처럼 신청하셔서 레터 받아보셔도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협회의 회원이긴 한데 회원이 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무료로 되나요? 조금 기관에 계시면 거의 무료로 되시는 것 같고 네네. 저는 개인으로 좀 받아보고 싶어서 자료를 네네. 이제 개인으로 좀 금액을 내고 연회비로. 네. 그래서 지금 자료 보고 있는데 뭐 매월 자택으로 한 건 오고 그리고 책자로 오나요? 네. 오. 책자도 월간 책자가 하나 오고 네. 그다음에 모니터링 보고서를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이거 이제 9월 19일 가장 최근에 왔던 자료로 알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아까 봤던 이제 이런 거 보기 조금 머리 아플 때 네, 그래도 네, 네. 한글로 된 거 좀 읽고 싶을 때 네. 간단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감사하게도 끝부분에 보시면 이게 출처만 밝히면 어느 정도 배포를 환영한다는 문구도 있어서 그래도 타 자료 대비에는 퀄리티 네. 대비 조금 개방적인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사이트입니다. 사실 이제 기후위기 다음에 그 여파로 같이 오는 게 식량위기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제공이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회원이 되시면 여기 네네. 간행물이나 자료 수신 부분에서 네. 특정 주기에 따라서 이제 외국에서 나온 자료들을 취합하고 번역을 해서 통계 자료 이제 책을 한 300페이지 오. 정도짜리를 이렇게 계속 보내줍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 뭐 지수도 좀 볼 수 있고 이제 뭐 동향이나 이런 부분 보기가 편해서 네, 네. 이제 요약본에 대한 거의 근거 자료 느낌으로 데이터베이스 느낌으로 보시기 편합니다. 그런 네. 자료들은. 주로 뭐 어떤 발표나 그런 학회 같은 데서 준비하실 때 참고하면 굉장히 좋은 자료겠네요. 제게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 간행문들을 참고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주옥 같은 사이트. 첫 번째가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기구 정보 사이트, 그리고 두 번째가 세계경제포럼 웹사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식량협회 한국협회 웹사이트, 그죠? FAO의 한국협회 사이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국제 개발이나 국제 정책을 만드실 때 이런 쪽으로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차후에 조금 더 전문성을 갖게 되면은 더 좋은 정보 많이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 채널의 취지가 대학생분들이나 취준생분들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 채널이 다른 좋은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셔서 그런 취지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저와 채널 모두 성장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있으면 더욱 기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제개발 쪽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심재관님께서 정말 본인의 꿀팁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국제사회에 정말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관님의 그 인생 목표 우리 뭐 물어봤잖아요. 정말 이제 IDS 끝나고 정말 어떤 인생을 또 장기적으로 살고 싶은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권한제가 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과 책임을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권한을 행사하면서 내가 뭔가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런 기여에 따른 책임이 이만큼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긴장을 하면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으면 좋겠고, 일시적으로는 특사과정 이후에 기구에 가서 기구에서의 관점, 기구에서의 시야 한번 보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구에서 시야를 접한 뒤에 박사과정에 올라와서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이 기구로부터 농업인까지 흐름을 한번 제대로 가보고 싶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이제